솔직히 코로나가 터져서 세계 경제가 마비됐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지수가 상승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녕하세요. 흑스토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2020년의 주식시장이 마감하고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셨나요? 많은 분들에게도 그렇겠지만 2020년 작년은 정말 다이나믹한 한 해였습니다. 코스피가 1500이 깨지곤 세상이 망할 것 같다가도 어느새 코스피 3000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다들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안타깝게도 2020년이 안 좋은 기억으로 남으실 구독자님의 사연입니다. 투자 실패 사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종목은 바로 곱버스입니다. 메일이 굉장히 길게 왔습니다. 곱버스라는 종목을 혹시 모르실 구독자님을 위해 곱버스라는 종목에 대한 설명과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으로 다이나믹했던 코스피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 사연을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2020년의 저점이 3월 19일에 1439.43이고 고점은 마지막 거래일인 12월 30일에 2873.47입니다. 진짜 저점 대비 2배 상승을 했네요. 제가 2200에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저 2200을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 저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차트로 보니 정말 엄청나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다 미 대선 불확실성 상승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로는 각도가 더 가팔라져서 곧 3000을 뚫을 기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곱버스에 대해 간단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곱버스는 코스피가 바닥을 찍었던 20년 3월 19일에 12,815원으로 최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2,500원대로 고점 대비 약 80%가 하락한 가격입니다. 곱버스는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를 지칭하는 단어로 코스피 200의 변화량의 2배를 거꾸로 추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코스피가 1% 내리면 2% 수익을, 반대로 1% 오르면 2%의 손실을 보는 구조죠. 하지만 코스피 지수를 2배로 추종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수가 매수한 이후 왔다 갔다 하다 다시 내가 산 가격으로 돌아와도 곱버스의 가격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월 19일과 7월 20일에 코스피 지수가 2200으로 같았습니다. 하지만 곱버스의 가격은 2월 19일에 5875원이지만 7월 20일에는 4915원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투자 시에는 레버리지와 곱버스가 분리하며 투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은님. 저도 저의 사연을 한번 올려보려 합니다. 올해의 마무리를 하며 이 메일을 쓰게 되네요. 올해는 정말 앞으로 이런 장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하락을 하곤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코스피는 지금껏 본 적 없던 최고점을 찍어갔지만 제 계좌는 그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데 저는 정확히 반대로 매매했습니다. 바로 곱버스를 매수한 거죠. 물론 지금은 손절을 했습니다만 지수가 반등을 하며 모두가 기뻐하고 있을 때 폭락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던 제 과거가 정말 한심합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공부하며 크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을 보냈고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터지기 전 저의 계좌는 풀매수 상태였습니다. 2019년에 주식을 하며 조금 벌었던 것이 화근이었는지 처음 수백만 원만 넣었던 제 계좌는 어느새 1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계좌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죠.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2월 설날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퍼지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고 처음에 버티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차 이상해져 갔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마이너스 20%가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공포의 연속이었고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는 언젠간 올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0이 깨지고 지지하던 1900 부근이 붕괴하며 엄청난 하락이 시작되었죠. 하지만 저는 공포에 매수하라는 말을 떠올리며 대출을 받곤 코스피 1700 부근에서 가지고 있던 종목들에 물을 탔습니다. 그때의 투자금은 원금 1억, 대출 5천만 원을 더해 총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판단이 정말 옳았었죠. 하지만 코스피가 1700에서 1400까지 떨어지는 그때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공포에 매수를 하곤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 매도를 하고 말았죠. 그렇게 제 손에 쥐어준 돈은 1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약 4천만 원이 손실난 것이죠. 저는 주식시장이 붕괴할 거라 생각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은 존버를 한다면 언젠간 올라올 것이라 생각을 했기에 추매를 한 것이었고 지나고서 보니 복구한 것을 넘어 최고점을 갱신하고 있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것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 가만히 가지고 있으니 자꾸 떨어지기만 하는데 며칠 팔았다가 반등이 나오면 다시 매수하자라는 생각으로 곧버스를 매수했습니다. 그때 곧버스를 매수한 금액은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의 절반인 5,500만 원이었고 평단은 9,000원이었습니다. 최고점이 12,000까지 올라갔으니 저는 한동안 저의 선택이 정말 잘한 선택이라 여겼습니다. 곧버스를 매수한 이후부턴 이전의 저와는 다른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이 망하기를 기도했고 앞으로 다시 볼 수 없는 저점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곧버스를 매수하곤 수익이 났고 며칠만 더 버티다 다시 원래 종목으로 돌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이 결정이 난 다음날 엄청난 폭등이 있었고 제가 눈여겨보던 종목들이 모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라도 개별 종목으로 돌아왔어야 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날 매수하자니 폭락했던 어제의 가격이 생각나고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았기 때문이죠. 또 대드캡 바운스로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하락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전날 반등에 갈아타지 않은 저에게 칭찬을 하며 곧버스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 하락이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평단 9,000원으로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아마 하루에 20% 가까이 빠졌을 겁니다. 남들은 환호를 지를 때 저는 제가 팔고 들어온 가격으로 돌아온 것이죠. 딱 하루만 버텨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큰 폭으로 상승했죠. 결국 저는 내릴 때 개별 종목으로 잃고 오를 때 곧버스로 잃었습니다. 근데 한번 곧버스를 산 사람은 아실 텐데 곧버스를 사는 순간 사람 자체가 변합니다. 세상이 망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고 자신에게 최면을 걸죠. 지금의 상승은 가짜고 허상이다.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고 세계 경제가 셧다운이 되는데 주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면서 반드시 다시 하락할 거다 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곤 곧버스에 물을 탔습니다. 저에게 남은 전재산 5,500만 원에서 그동안 받은 월급까지 더해 6천만 원을 코스피 2200에서 저항을 맞은 6월 초중순 물을 타게 됩니다. 코스피 차트상으로도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이전까지 왔고 아무리 시중에 돈이 풀리더라도 코로나 이전의 지수는 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모든 돈을 베팅하였고 하루하루 지옥의 연속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벌고 기뻐하는 이 장에서 혼자 빅쇼트를 외치며 지수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제가 비참했습니다. 또 어느새 곧버스라는 종목에 완전한 사육에 젖어버렸습니다. 5일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데 그 찔끔 떨어지는 날이 되면 이제 시작인가 하고 입가에 미소를 짓던 제 모습이 생각나네요. 저는 얼마 전 11월 26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손절을 했습니다. 미 대선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대선 전 다시 하락의 길로 들어서는 줄만 알았지만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정해놨던 손절컷인 3,250원에서 모든 걸 털어냈습니다. 저의 올해 투자 성적은 처음 잃었던 4천만 원에 곧버스 6천만 원, 총 1억을 잃었습니다. 결국 저는 투자금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날리고 제 수중엔 대출받은 5천만 원만이 남아있네요. 오히려 빚은 없다는 것에 다행으로 여겨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록 손절을 진행했지만 솔직히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코로나가 터져서 세계 경제가 마비됐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지수가 상승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바이러스는 처음 코로나가 터졌던 봄보다 겨울에 활동성이 커지고 그로 인해 2차 팬데믹이 오는 중인데 지수는 끝도 없이 상승만을 하네요. 저는 정말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7개월간 곧버스와 함께하며 참 뭐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손절은 했어도 계속 들고 있었던 저를 보면 오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곧버스라는 놈 손절을 하고 난 후에 지금 떨어진 것만 벌써 20%인데 손절을 잘 한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켠이 씁쓸합니다. 어차피 세계 경제가 어떻든 갈 곳 없는 돈이 몰리는 곳에서 상식을 생각했던 제가 어리석었죠. 저는 모든 걸 잃었고 그냥 지금은 주식이고 뭐고 안 하려고 합니다. 배움 치고는 너무 뼈아픈데 나중에 좋은 날이 오겠죠. 다신 주식이라는 것도 보기가 싫지만 그래도 제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다음번 하락에 누군가는 저와 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진 않겠죠. 저도 10년 뒤 다시 하락하는 그때가 온다면 인버스고 곧버스고 손도 대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려도 롱에 물려라. 숏은 함부로 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국가 부도의 날에 유아인처럼 숏을 치고 성공하면 영화에 나올 거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네요. 무튼 후보님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저도 3월 19일에 종목을 매도하고 곧버스로 갈아탄 흑우로서 감정이 더 이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곧버스라는 게 매수해보니 마약과 같은 종목인데 지수가 너무 끝도 없이 상승을 하니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저도 몇 번 매수를 했다 손절하기를 반복했는데 인버스나 곧버스는 하락장에서 개별 종목의 리스크 분산 용도로 짧은 기간 매수하는 것 외에는 손대면 안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곧버스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존버가 거의 불가능하니 투자에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픈 사연을 공유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다 잊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께서도 아래의 메일 주소로 투자 경험을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후회 없는 그날까지 후구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